호랑이띠는 이번 7월에 어떤 색깔의 반팔을 입어야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어떤 색을 입느냐가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사주학에서는 색깔과 기운의 관계를 수천 년 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옷 색깔 하나가 몸에 흐르는 기운을 바꿉니다. 그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호랑이띠는 12띠 중에서 가장 기운이 강하고 당당한 띠입니다. 딱 맞는 색깔을 입으면 그 강한 기운이 재물로 직접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색을 입어야 돈이 들어오는지,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은 무엇인지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댓글에 호랑이띠 복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시는 모든 분께 이번 7월에 돈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분명히 추진력도 있고 배짱도 있는데 정작 돈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고 크게 한 방 터트릴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항상 어긋나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거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그렇습니다. 기운이 너무 강하고 넘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다 보면 한 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열기는 뜨겁지만 흩어지면 아무것도 태우지 못합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기운이 집중되지 않으면 들어온 돈도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2022년 7월이 바로 그 흩어진 기운을 하나로 모아주는 시기입니다. 호랑이띠의 강한 기운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면서 재물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색깔은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나무, 불, 흙, 금, 물 등이 5가지 오행의 기운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내 띠에 맞는 색을 입으면 기운이 강화되고 맞지 않는 색을 입으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오늘 제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호랑이띠의 사주 기운이 왜 7월에 특별한지. 둘째, 이번 7월에 반드시 입어야 할 금전운 상승 색깔. 셋째,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과 그 이유. 이 3가지만 알면 이번 7월의 옷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호랑이띠가 왜 이번 7월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는 사주에서 나무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나무는 위로 끊임없이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멈추지 않고 어떤 장애물도 뚫고 올라갑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추진력이 강하고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전부 이 나무의 기운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쑥쑥 자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과 햇볕입니다. 2026년 병원년은 불의 해입니다. 태양처럼 강렬한 불 에너지가 가득한 해입니다. 7월은 원래도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계절의 정점입니다. 7월은 불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나무가 햇볕을 풍족하게 받으면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줄기가 굵어지며 가지가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호랑이띠에게 2026년 7월에 강한 불기운은 바로 그 햇볕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이 시기를 보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무가 햇볕만 강하게 받고 물이 없으면 잎이 다 들어가고 가지가 마르며 나무 전체가 힘을 잃습니다. 준비 없이 7월을 보내면 강한 불기운에 나무 기운이 지치고 말라버립니다. 기운이 지치면 판단이 급해지고 성질이 앞서며 충동적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색깔로 기운의 균형을 잡으면 이 강한 불기운이 나무 기운을 더욱 힘차게 키워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마치 햇볕과 물을 동시에 받은 나무처럼 호랑이띠의 재물도 이번 7월에 가장 빠르게 불어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7월의 색깔로 기운을 조절하는 것.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실천해 온 지혜입니다. 옛 부잣집 어른들이 시기마다 옷을 바꿔 입은 게 단순히 계절 따라 입은 게 아닙니다. 기운을 맞춰 입은 겁니다. 자, 이제
호랑이띠가 이번 7월에 반드시 입어야 할 색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에 호랑이띠가 입어야 할 색깔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은색 또는 네이비입니다. 검은색은 물의 색깔입니다. 나무가 쑥쑥 자라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7월은 불의 기운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호랑이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의 기운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으면 물의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나무 기운의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기운이 촉촉하게 유지되면 판단이 차분해지고 감정이 안정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결단력이 뛰어난 띠인데 검은색이 그 결단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이 있는 날 검은색 계열을 입고 가시면 묵직한 신뢰감을 줍니다. 검은색과 네이비는 이번 7월 호랑이띠 옷장의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초록색과 청록색 계열입니다. 초록색은 나무의 색깔입니다. 호랑이띠의 본래 기운과 같은 색입니다. 같은 기운끼리 만나면 힘이 2배가 됩니다. 강한 불기운에 나무 기운이 지칠 때 초록색이 그 기운을 되살리고 강화해 줍니다. 마치 숲속에 들어가면 기운이 회복되는 것처럼 초록색을 입으면 생명력이 충전됩니다. 기운이 충전되면 추진력이 살아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눈이 생깁니다. 초록색, 청록색 계열은 기운을 충전하고 싶은 날마다 꺼내 입으세요. 세 번째는 하늘색과 밝은 파란색 계열입니다. 하늘색도 물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검은색이 깊고 묵직한 물의 기운이라면 하늘색은 맑고 시원하게 흐르는 물의 기운입니다. 호랑이띠는 기운이 강한 만큼 자칫하면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늘색 옷을 입으면 그 강한 기운이 부드럽게 흘러가면서 주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사주에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재물운은 함께 올라갑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기회를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늘색과 밝은 파란색 계열은 사람을 만나는 날, 모임이 있는 날 꼭 챙겨 입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은색이나 네이비를 입으면 물의 기운이 나무를 키워주어 운이 강해집니다. 초록색이나 청록색을 입으면 호랑이띠 본연의 기운이 2배로 충전됩니다. 하늘색이나 파란색을 입으면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재물의 기회가 따라옵니다. 이 3가지 색깔 계열로만 이번 7월을 보내세요. 여러분, 옷장에 이미 있는 옷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이 색상 계열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으면 좋은 색이 있는 것처럼 절대 조심해야 할 색도 있습니다. 모르고 매일 입고 있으면 재물운이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은 흰색, 회색, 은색 계열입니다. 이는 금침의 색깔입니다. 사주에서 금은 나무를 자릅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듯이 금의 기운이 호랑이띠의 나무 기운을 잘라냅니다. 흰색 계열을 입으면 추진력이 중간에 잘려나가고 밀어붙이던 일이 막히며 기껏 쌓아온 기운이 한순간에 꺾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이 있는 날 흰색 계열을 입으면 자신감이 꺾이고 상대방에게 밀리게 됩니다. 흰색이 나쁜 색은 아닙니다. 단지 호랑이띠에게 이 7월만큼은 맞지 않는 색입니다. 중요한 약속, 계약, 거래가 있는 날만이라도 반드시 피하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은 빨간색, 주황색 계열입니다. 불의 색깔입니다. 2026년 7월은 이미 불의 기운이 극에 달한 때입니다. 나무가 물 없이 불을 만나면 완전히 타버립니다. 거기다 빨간색 옷까지 입으면 불의 기운이 2배, 3배로 강해지면서 나무 기운을 태워버립니다. 기운이 타버리면 충동적이 되고 감정이 앞서며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성급한 결정 하나가 큰 재물 손실로 이어집니다. 다른 띠에게는 빨간색이 최고의 색일 수 있지만 호랑이띠에게 이번 7월의 빨간색은 가장 조심해야 할 색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흰색,
회색 계열은 이번 7월의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피하세요. 빨간색, 주황색 계열은 이번 7월에 가급적 피하세요. 대신 검은색, 초록색, 하늘색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7월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월이라는 이 시기는 호랑이띠에게 흩어진 기운이 하나로 모이는 분기점입니다. 올바른 색으로 기운의 균형을 잡으면 그 강한 기운이 드디어 재물로 연결됩니다. 반드시 입어야 할 색은 세 가지입니다. 검은색과 네이비는 물의 기운이 나무를 키워줘 재물운이 강해집니다. 초록색과 청록색은 호랑이띠 본연의 기운을 2배로 충전해 줍니다. 하늘색과 파란색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재물의 기회를 데려옵니다. 조심해야 할 색은 2가지입니다. 흰색과 회색 계열은 호랑이띠의 추진력을 중간에 꺾어버립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계열은 기운이 타버려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당장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검은색, 초록색, 하늘색, 반팔이 있으면 그걸 맨 앞에 꺼내두세요. 이것만 해도 7월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올해 7월은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강한 기운을 이번 7월에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하반기에 크게 터집니다. 이 시기가 바뀌면 하반기가 바뀌고 하반기가 바뀌면 2026년 전체가 바뀝니다. 준비된 분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미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이번 7월에 재물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호랑이띠 가족분이나 친구분이 계시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소중한 분께 드리는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2026년 7월 호랑이띠 여러분 모두 대박 나세요. 방금 전까지는 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달이 바뀔 때 혹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리하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 낡고해진 셔츠, 그런데도 왠지 버리기는 아까운 옷들이 그대로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냥 버리기에는 미련이 남고 그렇다고 계속 두자니 자리만 차지하는 옷들 말이에요. 그 옷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의 집안 기운과 재물운이 정체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 늘 입고 다니던 셔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셔츠를 입기만 하면 계약이 술술 풀리고 사람 복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룩이 생겨서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더니 그날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연이었을까요? 풍수에서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옷 한 벌이 재물운과 건강운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어떤 옷을 반드시 버려야 하고 어떤 옷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풍수적 관점에서 전해드리는 참고 정보이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편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옷은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매일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늘 옷과 함께 움직이고 그 속에서 수많은 감정과 순간들을 쌓아가지요. 풍수에서는 사람의 기운이 옷에 스며든다고 봅니다. 그저 헌옷 낡은 앙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옷 안에는 그날의 기분, 그 시절의 고민, 그리고 좋았던 기억까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처럼 남아있는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두 번째 피부다. 그만큼 옷은 우리 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루를 함께 보내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 옷을 입고 외출했을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생겼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오래되고 늘어난 옷을 입고 나갔을 때 괜히 위축되고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던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기분 탓만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옷이 품고 있는 기운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죠. 좋은 기운이 담긴 옷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남성분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일이 잘 풀리고 기운이 좋던 시절, 특별히 아끼던 셔츠가 한 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셔츠를 입고 나가면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되고 계약도 술술 맺어졌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복권에 당첨된 적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셔츠에 얼룩이 생겼어요.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자 에이 낡았으니 그냥 버리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중요한 약속들이 하나둘 틀어졌다고 해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좋은 기운을 담고 있던 옷을 무심코 버리면 내 기운의 흐름도 함께 끊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옷이 있으신가요? 그 옷을 입으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편하고 든든했던 옷 말이에요. 그런 옷은 당장 버리지 마시고 잠시 아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운이 깃든 옷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좋은 기운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풍수로 보는 옷장 속의 흉한 기운. 그렇다면 좋은 기운이 담긴 옷은 아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반대로 옷장에서 반드시 꺼내야 할 옷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풍수에서는 옷장을 집안의 재물 창고로 봅니다. 쌀독에 벌레 먹은 쌀을 그대로 두면 좋은 쌀까지 상하듯이 옷장에 기운이 닿은 옷을 방치하면 나머지 옷의 기운까지 탁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옷장 안에 5가지 흉한 기운을 품은 옷이 있으면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흉한 기운은 형체가 무너진 옷에서 나옵니다. 올이 풀리고 색이 바래고 단추가 떨어진 옷을 떠올려 보세요. 풍수에서는 이런 옷을 그릇에 금이 간 것과 같다고 봅니다. 금 간 그릇에 물을 담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새어나가듯이 형체가 무너진 옷에는 좋은 기운이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집에서 편하게 입으면 되지 하고 잠옷이나 집안일을 할 때 걸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풍수에서는 집안에서 입는 옷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고 그 안에서 입는 옷이 내가 하루 종일 품고 사는 기운의 옷이기 때문이죠. 해진 옷을 집에서라도 입고 계시다면 그 옷이 여러분의 기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흉한 기운은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옷에서 나옵니다. 체형이 변해서 단추가 잠기지 않는 재킷, 허리가 맞지 않아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바지, 이런 옷들이 옷장 한 구석에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풍수에서는 이런 옷을 과거의 나를 붙잡는 닷이라고 합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려면 닻을 올려야 하듯이 지금의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기운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정박한 채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나중에 몸이 다시 돌아오면 입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두고 계신 옷이 있다면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옷장에서 꺼내는 날이 정말 올 것인지 아니면 그 옷이 옷장 안에서 여러분의 기운만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풍수에서는 몸이 달라졌다면 그에 맞는 새 옷으로 새 기운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고 봅니다. 세 번째 흉한 기운은 시절이 지난 옷에서 나옵니다. 젊은 시절 유행하던 디자인, 화려했던 무늬 등 지금 꺼내 입으면 왠지 어색한 옷들이 있으실 겁니다. 풍수에서는 사람에게 나이마다 어울리는 기운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봄에는 봄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드는 것처럼 사람의 기운도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죠. 30대의 기운을 담았던 옷을 60이 넘어서 입으면 기운의 흐름이 뒤엉키고 오히려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의 나이에 맞는 옷, 지금 나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야말로 기운을 순리대로 흐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10년 전, 20년 전의 옷을 아직 간직하고 계신다면 그 옷이 지금의 나에게 정말 어울리는지 한번 거울 앞에서 보세요. 네 번째 흉한 기운은 입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옷에서 나옵니다. 옷을 입었을 때 어깨가 조이거나 허리가 답답하거나 왠지 몸이 움츠러드는 옷이 있죠. 이런 옷은 한번 입고 나면 다시 손이 가지 않습니다. 옷장 안에는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옷이 있을 겁니다. 풍수에서는 오랫동안 빛과 바람을 받지 못한 옷에는 음기가 쌓인다고 봅니다. 마치 오래 닫아둔 방에 곰팡이가 피듯이 빛을 보지 못한 옷에는 정체된 기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이죠. 1년이 지나도록 손이 가지 않았다면 그 옷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미련을 내려놓고 정리해 주시면 그 자리에 신선한 기운이 흘러들어 옷장 전체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옷장을 떠올려 보세요.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옷이 몇 벌이나 있으신가요? 한꺼번에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벌, 내일 한 벌 천천히 꺼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옷을 보내드려도 좋은 기억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옷을 버리면 그때의 소중한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손주의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 저고리, 남편과 처음 여행 갔을 때 사온 원피스, 아들 졸업식에 입고 갔던 정장 등 그런 옷에는 단순한 1000조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으니 선뜻 손을 놓기 어려우신 거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좋은 기억의 기운은 옷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꽃이 지고 나서도 그 향기를 기억하듯이 옷을 보내드려도 그날의 웃음, 그날의 감동, 그날의 따뜻함은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풍수에서는 추억에 매달려 묵은 옷을 쌓아두면 새로운 좋은 기억이 들어올 자리가 부족해진다고 봅니다. 지난 기억을 소중히 여기되 미래의 좋은 기운을 위해 옷은 감사하며 보내주는 것, 이것이 풍수가 말하는 기운의 순환입니다. 옷 색깔에도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옷장을 열어보셨을 때 어두운 색 옷만 가득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밝은 색 옷이 유난히 많으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풍수에서는 옷의 색깔에도 기운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이나 짙은 남색 옷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을 지니고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쌓여 있으면 기운이 가라앉고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빨간색이나 노란색처럼 밝고 화사한 색의 옷은 활력과 양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옷을 정리하실 때 색깔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색의 옷이 옷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중 입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 주시고 밝은색 옷 한두 벌을 걸어두시면 옷장의 기운이 한결 밝아진다고 봅니다. 옛 어른들이 새해가 되면 밝은색 새 옷을 입었던 것도 이런 이유와 관련이 있다는 관점이 있어요. 새 옷에 밝은 기운이 한 해의 시작을 상쾌하게 열어준다고 여겼던 것이죠. 달이 바뀌거나 시기가 바뀔 때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옷을 정리하기 좋은 시기가 있을까요? 풍수에서는 계절이나 달이 바뀌는 환절기를 정리하기 적기로 봅니다. 철에 따라 옷을 정리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계절에 맞는 옷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의 기운을 보내고 새 시기의 기운을 맞이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7월로 접어드는 시기는 만물의 기운이 새로이 요동치는 때이니 묵은 옷을 정리하기에 아주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계절 내내 입었던 두꺼운 옷이나 겉옷 같은 것들을 깨끗이 세탁하고 햇볕에 말린 뒤 정리해 주시면 집안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넉넉하게 마련되는 것이죠.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는 그간 땀을 흡수했던 얇은 옷들이나 지친 기운이 많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속옷과 티셔츠를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옷장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기운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1년 내내 좋은 기운이 순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옷장 자체의 기운도 중요합니다. 옷장 정리만 하면 끝일까요? 사실 옷을 담고 있는 옷장 자체의 기운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옷장이 놓인 위치와 상태가 그 안에 보관된 옷의 기운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먼저 옷장 안에 습기가 차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피기 쉽고 풍수에서는 습한 기운이 옷에 스며든 좋은 기운을 탁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옷장 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고 천연 제습제나 숯을 넣어두시면 습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 너무 빽빽하게 옷을 채워넣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옷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기운이 순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사람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옷도 여유 있게 걸려 있어야 좋은 기운을 품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옷장을 정리한 뒤에는 옷장 문을 활짝 열고 햇살이 드는 방향으로 바람을 통하게 해주시면 옷장 안에 묵은 기운까지 깨끗이 정리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옷을 정리하신 날 잠시 옷장 문을 열어두고 방창문도 함께 열어서 바람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옷장 전체의 기운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의 옷을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삶이 지치고 마음이 답답하던 시절에 입었던 옷은 어떨까요? 슬픔 속에서 힘겹게 버텨야 했던 시기, 일이 안 풀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때에 매일 걸쳤던 옷이 있을 겁니다. 그 옷을 정리하고 나면 어깨가 가볍고 마음이 한결 환해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남편이 투병하던 3년 동안 매일 입고 다녔던 검은 점퍼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회복된 후에도 그 점퍼를 버리지 못하고 옷장 깊은 곳에 넣어두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깨끗이 세탁하고 햇볕에 말린 뒤 그동안 힘든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하고 인사를 건네며 정리하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개운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과거의 힘든 감정을 옷과 함께 내려놓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을 맴돕니다. 그리고 옷은 그 기운을 담고 품고 기억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정리할 때는 그냥 낡았으니 버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옷은 나의 어느 시절과 연결되어 있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5가지 원칙. 그렇다면 옷을 어떻게 버려야 기운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풍수적으로는 이 과정을 기운을 정리하는 의식이라고도 보는데요. 그만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단계별로 정성껏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버리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 주세요. 단순히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옷에 남아있는 감정의 흔적을 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기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며 살아가지요. 그 모든 감정이 옷에 남아있는 것인데요. 세탁은 그런 감정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첫 단계입니다. 특히 속옷이나 자주 입었던 셔츠, 티셔츠처럼 몸에 밀착했던 옷은 반드시 세탁한 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마웠어. 편히 보내줄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옷과 나 사이의 기운을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혹시 이런 말 하기가 어색하시다고요?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올리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고마운 마음을 담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세탁 후에는 햇볕에 말려주세요. 세탁 후에는 반드시 바람이 잘 통하는 곳, 햇살이 드는 공간에 하루 이상 널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햇빛을 양기의 상징으로 보고 바람은
기운의 흐름을 도와주는 매개체로 봅니다. 무거운 기운, 정체된 에너지, 과거의 감정이 바람에 날아가고 햇살에 정화되면서 옷과 나 사이의 연결이 부드럽게 끊어지는 것이죠. 베란다나 창가, 마당 등 햇살 좋은 자리에 걸어두시면 되고요. 바람이 부는 날을 택하시면 더 좋습니다. 기온이 낮거나 흐릴 때는 햇살이 따뜻한 오후 시간대에 말리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시간대에 자연광이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이 옷과 나의 인연을 자연스럽게 마무리 짓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죠. 세 번째, 검은 봉투에 따로 담아버리세요. 햇볕에 말린 옷을 버릴 때 대부분 헌 옷수거함이나 쓰레기 봉투에 그냥 넣으실 텐데요. 잠깐만요.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마시고 신문지나 종이로 한번 감싼 뒤 검은색 봉투에 따로 담아 정리해 주세요. 풍수에서는 검은색을 마무리와 정리의 색으로 봅니다. 검은색은 오행 중 수세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감정을 가라앉히고 끝맺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버릴 때는 투명한 비닐봉지나 일반 쓰레기 봉투보다는 검은 봉투에 담거나 신문지, 어두운 색 종이로 싸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버릴 때에는 다른 쓰레기들과 뒤섞지 말고 옷만 따로 담아 정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이 단순한 분리수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내 기운을 존중하고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정리할 때는 꼭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을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별의 의식을 거친 옷은 더 이상 미련도 나쁜 기운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삶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 버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옷을 버리는 시간대도 풍수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오전 시간에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풍수에서는 오전 시간대를 양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으로 보는데요. 이 시간에 묵은 물건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더 잘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반대로 해가 지고 난 밤늦은 시간에 옷을 버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시간에는 음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정리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더 정성껏 전하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한꺼번에 너무 많이 버리지 마세요. 옷 정리를 시작하면 한꺼번에 왕창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풍수에서는 너무 많은 물건을 한 번에 내보내면 집안의 기운이 급격히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방해바람이 세게 불면 촛불이 꺼지듯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기운의 흐름을 어지럽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서너 벌씩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너 벌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집안의 기운도 안정적으로 순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속옷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속옷은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몸과 기운을 지켜준 옷입니다. 풍수에서는 속옷을 매우 민감한 물건으로 여기는데요. 몸의 기운이 가장 많이 스며든 물건이기 때문이죠. 특히 몸이 아팠거나 기운이 많이 떨어졌던 시기에 입었던 속옷은 그 시절에 좋지 않은 기운을 머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속옷을 오래 두고 있거나 무심코 남에게 주는 것은 운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옷을 버릴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한 뒤 햇볕에 말리고 종이에 싸서 검은 봉투에 따로 담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릴 때는 역시 고마웠다는 인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속옷은 너무 해질 때까지 입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속옷의 상태가 그 사람의 내면 기운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고무줄이 늘어나거나 색이 바랜 속옷을 계속 입으면 기운도 함께 처지고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 있어요. 새 속옷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새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양말, 넥타이, 장갑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양말이나 스타킹은 흔히 소모품처럼 여겨지지만 풍수에서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발끝, 손끝처럼 기운이 흐르는 끝부분에 닿기 때문에 내 기운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구멍난 양말을 무심코 신고 나간 날 괜히 하루가 찜찜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실바 풀린 넥타이로 중요한 자리에 나갔다가 괜히 위축되었던 느낌을 받으셨던 적은요? 풍수에서는 이런 경험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운이 땅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양말이 찢어져 있으면 그 틈으로 좋은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낡은 양말이나 스타킹을 버리실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넥타이나 장갑도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이 보이면 미련 없이 정리해 주세요. 버리기 전에 반드시 나를 보호해줘서 고마웠다는 인사를 건네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풍수의 기본 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옷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가족 중에 먼저 떠나신 분의 옷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운 마음에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옷장에 고이 모셔두고 계신 거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풍수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옷에도 그분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기운을 존중하되 적절한 시기에 정리해드리는 것이 남은 가족에게도 떠나신 분에게도 좋다고 봅니다. 바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차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더욱 정성껏 따라주시면 좋습니다. 깨끗이 세탁하고 맑은 날 햇볕에 충분히 말린 뒤 종이에 감싸서 검은 봉투에 담아 정리해 주세요.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편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잘 지내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건네면서 정리하시면 떠나신 분의 기운도 편안해지고 남은 가족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고 봅니다. 특히 그분이 아끼시던 옷 한 벌 정도는 깨끗이 세탁해서 따로 보관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움을 담아두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다만 옷장 전체를 그대로 두시면 집안의 기운이 과거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관점이 있으니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옷 정리할 때 자주 하는 실수 꼭 피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옷을 정리할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주세요. 첫째, 안 입는 옷을 아까워서 못 버리시는 경우입니다.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 체형이 변해서 맞지 않는 옷을 언젠가는 입겠지 하며 계속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입지 않는 옷이 쌓여 있으면 기운이 정체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막힌다고 봅니다. 옷장이 꽉 차 있으면 좋은 기운이 머물 공간이 없는 셈이에요. 마치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죠. 미련을 내려놓고 정리해 주시면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 낡은 속옷을 걸레로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낡은 러닝 셔츠나 속옷을 걸레로 잘라서 쓰시는데요. 풍수에서는 이 행동을 그 사람의 기운을 바닥에 문지르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특히 가족의 속옷을 걸레로 만들면 그 가족의 기운까지 바닥에 깔리게 되는 셈이니 이런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걸레가 필요하시다면 새 헝겊이나 전용 청소포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셋째, 옷을 무턱대고 남에게 주시는 경우입니다. 좋은 옷이니까 누군가 입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지인들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좋은 일이 많았는지 아니면 힘들고 안 좋았던 시기에 자주 입었던 옷인지 먼저 떠올려 보세요. 풍수에서는 나쁜 기운이 스며든 옷을 남에게 주면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기운까지 전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기억이 많은 옷이라면 나눠주셔도 괜찮지만 힘든 기억과 연결된 옷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깨끗이 정리해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옷장 정리를 미루고 또 미루시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시간 날 때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풍수에서는 정리를 미루는 동안에도 묵은 기운은 계속 쌓이고 새로운 기운의 흐름은 계속 막혀 있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딱 한 벌만 정리해 보세요. 그 한 벌이 기운의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한 후에는 새로운 기운을 맞이해 주세요. 옷을 정리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당장 새 옷을 잔뜩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리를 마치신 후에 마음에 드는 옷 한 벌을 새로 들여놓으시는 것은 좋은 기운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밝은 색상의 옷을 고르시면 더 좋다고 봅니다. 은은한 하늘색, 부드러운 연두색, 따뜻한 살구색 같은 편안하면서도 밝은 색이 새로운 기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새 옷을 처음 입으실 때 이 옷과 함께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란다 하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해보시면 그 옷에 좋은 기운이 스며드는 첫걸음이 된다고 봅니다. 물건 하나를 드리는 것도 마음을 담으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옷만이 아니라 정리 후 남겨두신 옷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깨끗이 세탁하고 잘 개어서 여유 있게 정리해 두시면 남아있는 옷들의 기운도 새롭게 살아난다고 봅니다. 옷장에 공간이 생기면 옷 한 벌 한 벌이 제자리를 찾고 기운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정리된 공간에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옷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와 작별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풍수에서는 정리된 공간에 복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비워진 옷장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좋은 기운이 머물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실제로 옷장을 정리하고 나면 방 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묵은 냄새가 사라지고 공간이 한결 가벼워진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기운의 변화이기도 하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개운해지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옷에는 우리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담긴 옷은 아껴두시고 힘들던 시절의 옷은 감사하며 정리해 주세요. 버릴 때는 세탁하고 햇볕에 말린 뒤 검은 봉투에 따로 담아 고마움의 인사와 함께 보내주세요. 오전 시간에 차분하게 한 번에 서너 벌씩 여유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기운의 흐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속옷이나 양말 같은 작은 물건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같은 정성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색 옷만 가득하다면 밝은 색 옷 한두 벌을 넣어 주시고 주기적으로 옷장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정리 후에는 옷장 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해주시면 옷장 자체의 기운도 새로워집니다. 어떤 옷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흉한 기운을 떠올려 보세요. 형체가 무너진 옷, 몸에 맞지 않는 옷, 시절이 지난 옷, 입으면 불편한 옷, 그리고 오래도록 빛을 보지 못한 옷, 이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옷장을 열고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 한 벌을 골라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한 벌의 옷을 정리함으로써 여러분의 집 안에, 마음 안에 새로운 기운이 흘러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기운은 비워진 곳을 찾아옵니다.